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권혁성 원장의 한방톡을 듣고 계십니다. 회사원 박모 씨는 사무실이나 차 안, 지하철에서 주변 사람의 눈치를 살핀다. 16일 서울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 탓이다. 그는 외출하면 30분 내로 땀범벅이 된다. 셔츠 겨드랑이 부분에 커다란 땀자국이 생겨 민망하다. 이뿐 아니다. 땀을 흘린 후 전신에서 뿜어내는 채취는 시큼 털털함을 넘어 불쾌감까지 준다. 그는 주변 사람의 눈치를 자주 본다.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고 내원했다. 네, 선생님 오늘 주제와 관련된 사연이에요. 네네. 오늘 주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네네네. 많고요. 이런 이제 전신에서 나는 땀뿐만 아니고 땀과 관련돼 있는 냄새 그리고 청결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제 땀이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손발에 땀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실내 들어가기 민망하고 악수할 때 힘들어하고 네네네. 뭐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다한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한 증상이죠. 네네. 저희가 오늘 주제를 다한증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나요, 선생님? 네, 제일 처음에 시작하지 않았나요? 네, 오늘의 주제는 다한증입니다. 네. 네네. 여름에는 선생님은 평소보다 땀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정상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땀이 안 흐르는 게 더 괴로워요. 그 땀이 안 근데 흐르면 어떻게 어떻게 괴로울까요? 그냥 제가 막 생각할 때는 너무 예. 좋을 것 같아요. 뽀송뽀송하고. 그럴 것 같죠. 음. 예. 그런데 이제 무한증이라는 땀이 안 흐르는 병은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실제로 무한증은 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응급실에 자주 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땀이 하는 역할들은 왜 이 화상을 입은 환자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화상을 이제 우리 몸에 뭐 10%, 20%, 30% 이렇게 많은 부위에 화상을 입잖아요. 그러면 화상을 입은 피부에 땀샘들이 다 파괴가 돼서 그 화상한 피부에는 더 이상 땀이 배출이 안 돼요. 네네. 그러면 그 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열 조절이 안 돼서 음. 발열이 쉽게 되고요. 그리고 열이 나기 때문에 오는 그 답답한 증상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땀이 나는 병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게 땀이 안 나는 병이 사실은 더 고통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땀이 하는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체온 유지에 제일 중요해요. 네. 운동하잖아요. 네네. 그럼 엄청 열이 발생했죠? 그쵸. 근육에. 그런데 운동하고 나서 땀을 안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열이 어디로 갈까요? 심각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동차가 달릴 때 엔진을 식히기 위해서 라디에타라는 게 있어서 엔진에 열을 식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체도 열이 나는 것을 땀이라는 것으로 열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라디에타의 역할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땀이 우리의 몸에 나쁜 노폐물들도 제거를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땀이 흐르면서 우리 피부에는 엄청난 세균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감염이 안 되잖아요. 네네. 이 땀이라는 게 그런 역할도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네. 수분도 유지하고요. 그래서 땀은 굉장히 음. 중요한 겁니다. 사실 너무 귀찮은데. 그렇죠. 네, 중요한. 그런데 땀이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루에 흘리는 게 정상인지 아세요? 근데 정상인지. 예. 글쎄요. 땀이 안 흐르는 것도 문제고요. 네네네. 그러면 다한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땀이 어느 정도 나는 게 다한증인가? 네네네. 그죠? 좀 궁금하잖아요. 네네네. 일단 정상적인 수치가 어느 정도? 예, 뭐 그건 사람마다 물론 당연히 다르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생리적으로는 600cc에서 미리에서 한 8,900ml 정도까지 흐르는 거는 정상으로 봐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땀이 맺히는 게 아니고요. 네네. 증발돼서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땀은 그 정도에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수분량도 있고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량도 있기 때문에 네네. 운동 같은 거에서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그러면 뭐 마라톤 한다 그러면은 10리터 이상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시면 뭐 10kg씩도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왜 권투 선수가 10리터요? 네, 권투 선수가 체중계 도달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이야기 맞아요.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물도 안 마시면서 밥도 안 먹고 개체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4시간씩 땀을 빼잖아요. 서너 시간씩. 바로 그런 게 이제 수분으로 배출되는 원리인데 그 정도는 정상이지만 네. 다한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600ml, 700ml가 아니라 땀이 흘러서 내가 불쾌하다. 네. 내가 이 땀 흐르는 것 때문에 옷이 젖고 굉장히 내가 상쾌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거를 네. 우리가 다한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여름에 땀 흘리면 상쾌하지 않고 찝찝하고 한데 양이 막 그렇게 또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분적인 것만으로 다한증을 체크할 수 있을까요? 다한증이라는 거는 뭐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만 네. 일반적으로 네네. 전신에 땀이 좀 많이 나는데 똑같은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사람은 뭐 밥 먹을 때 전혀 안 흘리는데 네. 나는 뭐 냉면을 먹으면서 땀을 흘린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체질 차이는 있지만 네. 그래도 그 땀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일상생활에 불편하다. 불편한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네네. 다한증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체질적으로도 땀을 흘리는 체질이 또 달리 있어요. 조금 뚱뚱한 사람들은 좀 더 땀을 많이 흘리죠. 네. 마른 사람은 땀을 적게 흘리죠. 네네네. 그래 한의학적으로는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거는 비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자는 비만하다. 네네. 습은 습하다 할 때 습. 뭔가 되게 슬픈 단어다. 비습이라고 표현하는데 네네. 이 비습이 많으면 몸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고요. 마른 사람들은 비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땀 흐를 게 없고 땀을 좀 적게 흘리고요. 체질적으로는 한의학적으로는 태음인은 땀을 많이 흘려야 건강한 체질이에요. 네. 그래서 태음인이라고 하면 이제 겉보기엔 골격도 크고 사람이 좀 듬직하게 보이고 좀 묵직하게 보이고 이런 네네네. 그런 태음인들은 왜 우리 주변에 보면 항상 어릴 적부터 땀을 많이 흘리고 자라온 체질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체질은 또 땀을 너무 흘리지 않아도 병이 되고요. 네. 반대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말랐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잖아요. 그럼 또 그게 안 그러면은 좋아요? 예, 땀과 함께 기가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맥이 빠져서. 그래서 체질적인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다한증으로 분류가 된다면 똑같은 태음인인데도 너무 많은 땀을 흘려서 옷을 뭐 계속 갈아입어야 될 정도의 땀이 흐른다. 또는 이제 국소적인 다한증으로 딴 데는 괜찮은데 내 가슴에만 땀이 난다든지 얼굴에만 땀이 난다든지 손발에만 땀이 난다든지 할 때는 국소적인 다한증이죠. 그런 경우는 치료를 또 받으러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월드스타 사인은 체질적인 건지 다한증인 건지 걱정이 되네요. 그 겨드랑이가 걱정이 되네요. 네. 그 다한증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고3 때 같은 네. 반 친구가 수능을 앞두고 한 2-3달 전에 수술을 하러 들어갔어요. 다한증이어가지고 그 네네. OMR 카드 작성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어떤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사실 이런 환자가 제일 많아요. 국소적인 다한증 중에 네네. 손발에 따는 땀이 이제 제일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악수 쏘는 못하고 경우가 막.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킹할 때 번지죠. 이런 네네. 사람들은 손수건에 싸서 연필을 쥐기도 하고 심각하네. 그다음에 이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음. 불편합니다. 건반을 다룰 때 건반에 손이 미끄러지죠. 그쵸. 그리고 아주 심한 사람은 이 손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이렇게 거꾸로 하면 보일 정도로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처럼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네네. 이런 수족 다한증은 이제 의학적 병원에 가게 되면 자율신경 절단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을 절단해서 우리가 국소적으로 땀이 분비가 많이 된 거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걸 절단해서
땀을 안 나게 만들죠. 그럼 효과는 있는데 부작용들이 많아요. 뭐 다른 부위에 땀이 난다든지.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별로 많이 권하지 않고요. 그런 자율신경에 이제 보톡스를 통해서 좀 둔화시키는 그런 치료들을 하게 되고요. 꼭 연주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다급한 경우에는 그런 수술적 요법이 필요하겠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치료도 안 되기 때문에 한 방으로 와서 해달라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톡스가 여러 가지 역할을 그렇죠. 하네요. 마비시키는 거니까 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병원에도 다한증 환자가 네, 많이 다한증이 찾아왔나요? 많습니다. 네, 어. 다한증은 또 이제 제 전공이 원래 호흡기 내과, 폐, 한의학 중에 폐에 관련돼 있는 내과가 제 전공인데, 이 다한증, 땀은 또 한의학적으로는 폐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뭐 이 다한증의 환자들을 또 따로 분류해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다한증을? 네, 이제 다한증은 크게 이제 분류할 때 전신적인 땀, 네. 전체에서 나는 땀, 국소적인 아까 땀 이렇게 말씀하신,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전신에 흐르는 땀은 도한, 자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낮에 식은땀처럼 삐직삐직 흘리는 거, 그 네네네. 스스로 땀이 흐른다 이렇게 자한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자한이고요. 도한이라는 건 도둑놈 도자를 써요. 그래서 재밌네요. 이제 자면서 도둑처럼 땀이 흐른다라고 해서 도한인데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다음에 굉장히 과로하고 하는 사람들은 잠잘 때 이불이 흠뻑 젖는 이불을 짤 네네네. 정도로 땀이 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눈 뜨면 땀이 딱 멎어요. 신기하네요, 이것도. 네, 그게 이제 도한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자한증과 도한증은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때 치료가 아주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 자한증의 원인은 양기가 허약해서 와요. 한방에서 그 양기라고 하는 거는 땀구멍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양기가 허약하게 되면 땀구멍을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땀이 줄줄 흐르게 돼요. 그리고 양기를 보하는 대표적인 약재가 이제 황기죠. 네네네. 우리 첫 시간에 했었죠. 했던. 그리고 이제 삼계탕의 인삼. 네네네. 인삼도 그런 양기를 보하는 약재고요. 그래서 삼계탕 닭에다가 인삼 또는 황기를 넣어서 이제 백숙을 끓여 먹죠. 네네. 그래 이제 사실은 건더기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물을 먹는 게 네네. 중요하죠. 그 국물을 먹으면 양기를 보여주는 역할이 있으니까 땀 흐를 때 도움이 되고요. 이제 도한. 도한은 반대로 음기가 허약할 때 오는 질환입니다. 음기가 허약하면 한의학적으로 저녁이 되면 몸에 열이 발생해요. 네. 음기가 허약하면 열이 발생한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네. 여하튼 음기가 허약해서 열이 발생하면 열이 훈증이 되면서 사우나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밤에 잘 때만 땀을 흘리게 되죠. 그래서 이 도한증은 지골피라는 약재, 네네. 열을 좀 식히는 약재, 이런 음기를 보하는 약재들을 써서 치료하게 되는데 자한증과 도한증은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요. 가까운 병원에 가면 뭐 쉽게 도움을 받아서 효험을 많이 볼 수 그런가요? 있는 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소적인 땀.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코에만 나는 사람이 있어요. 땀이. 저 그래요. 그렇죠. 아니요, 다른 데도 나지만 네. 유난히 코에 땀이 많이 나요. 그렇죠. 머리에만 난다는 사람 두한. 그다음에 손발에만 땀이 많다는 수족 다한증. 네. 어떤 사람은 가슴에. 그리고 이제 곁땀이라 그러죠. 네네. 딴 데는 괜찮은데 겨드랑이만 땀이 나요. 네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사타구니에 땀이 많아요. 낭습이라고 이야기하죠. 한의학적으로. 그런 이제 국소적인 부위에 따라서 진단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요.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뛰어놀 때 머리에만 땀이 난다고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거든요. 딴 데는 다 괜찮은데 머리에만 땀 나고 또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도 엄마들이 병원에 데리고 그럼요. 와요? 예, 머리에만 땀이 난다고? 네. 식은땀 삐직삐직 흘리면서 머리에 신내가 나요. 아이가 머리를 계속 감기는데도 냄새가 난다. 냄새도 나요. 뭐 이러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머리에 나는 땀은 양기가 허약해져서인데 이 양기는 이제 모두 머리에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아이뿐만 어른들도 사람은 몸에 돌아가는 양기와 음기가 있는데 이 양기는 머리로 모이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양기가
약하고 속에 열이 있으면 머리 쪽으로 땀이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선생님, 근데 그 아까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국소적인 그 다한증이라고 이야기할 때 일단 양이 되게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코나 이런 데서는 사실 그 손에 나는 것처럼 뭐 뚝뚝 떨어질 정도로 나는 건 아닌데 이런 걸 다한증이라고 하지는 않죠. 국소적으로 그렇죠. 땀이 난다고 네, 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손도 이제 뭐 너무나 다양하죠. 네네네. 그런데 그러면 몇 미리가 다한증이고 몇 미리가 다한증이 아니냐. 네네네. 그래 사실은 모든 질환은 내가 이런 경우에는 불편하다. 네네네. 그러면은 그건 병이고요. 음. 불편하지 않아. 그럼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우울증 환자 굉장히 많아요. 가끔 우울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우울증이란 진단을 물론 이제 진단 기준이 있어서 점수가 있지만 네. 사실은 우울증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에 불편해요. 그러면 우울증이라는 진단으로 들어가지만 한 번씩 우울한 기분이 드는 거는 그쵸, 사람이. 네, 그럼요. 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생리적인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면 그건 음. 다한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권혁성 원장의 한방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다한증에 대해서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요. 땀이 많이 나면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불편한 그 자체도 있지만 아무래도 냄새 때문에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땀을 많이 흘려도 냄새가 잘 안 나는데 네. 유난히 어떤 사람 옆에 가면 그렇죠. 특히 또 조금 남자들 네. 좀 죄송하지만 조금 뚱뚱하신 분들 네. 그 땀 냄새가 유난히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하철 타면 괴롭지 않으세요? 너무 괴로워요. 그렇죠. 예, 예. 왜 그런가요, 선생님? 이게 체질에 따라 다른 건가요? 아니면 땀 나는 위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를까요? 예. 그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이제 땀 냄새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있어요. 겨드랑이 땀 냄새. 여자가 겨드랑이 암내가 너무 심하니까 그게 이제 불화가 되고 시댁 식구들까지 막 이렇게 구박하기 시작하고 왕따 당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재혼한다고 선을 보러 간 자리에 발냄새 때문에 퇴짜를 맞았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실제로요. 네네. 네. 참 웃기죠. 그래서 그 이제 냄새를 못 맡는 그럼요. 거군요. 냄새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네. 본인은 냄새를 또 잘 몰라요. 왜냐면 저는 알겠던데 제 겨드랑이에서 가끔씩 심하군요. 아니 가끔 땀 나면은 시큼한 냄새 날 때가 있던데. 아 그래요? 심하군요. 왜 입냄새도 자기 입냄새는 잘 못 맡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나는 우리 향수도 계속 뿌리고 있으면은 자꾸 진하게 되는 이유가 네네네. 내가 냄새에 둔감해지잖아요. 그래서 땀 냄새도 마찬가지로 모든 후각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자극이 되면 역치가 높아지고 둔해집니다. 그래서 네. 자기는 잘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질문하신 대로 왜 그러면 땀 냄새가 나는 땀이 있고 안 안 나는 나는 땀. 땀이 있냐? 우리 곁땀 같은 거 보면은 흰 속옷에 묻을 때 어쩔 때는 좀 누렇게 되는 경우가 그쵸. 있고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세균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음, 우리 몸에 이제 맑은 땀이 나오는 걸 이제 에크린 땀샘이라고 해요. 에킨? 예. 네네. 에크린 땀샘은 에크린. 맑게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별로 없어요. 네. 땀은 축축하지만 냄새 맡아봐도 없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굳어서 밖에 나오면 이제 시큼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처음에는 별로 없는데요. 음, 이제 겨드랑이나 이런 쪽의 땀샘은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포크린 땀샘에서는 끈적끈적하면서 이제 단백질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얘들이 세균에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불쾌한 암모니아 냄새 같은 것들을 분비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겨드랑이 땀 냄새가 특히 이 아포크린 땀샘이 있는 곳에서 많이 나게 되는데 이 아포크린 땀샘은 좀 이 깊숙한 곳에 많아요. 귀 속. 아, 귀 속, 귀 귀 속도. 속에서 땀이 귀- 나요? 모든 피부에는 땀이 납니다. 땀 구멍이 없으면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문제가 돼요.
다 나는데 왜 우리 귀파면 냄새 심하게 나죠?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 사타구니, 그다음에 겨드랑이 이런 쪽에 좀 많이 분포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냄새는 이 아포크린 땀샘의 점도가 높아서 그리고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오는 암모니아 매캐한 냄새 네. 이걸 잡는 게 관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쾌함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근데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러면 옷을 막 계속 갈아입거나 계속 씻을 수 있는 시설이 막 잘 돼 있거나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전에 한간에 이제 동의보감에 이런 게 나와요. 겨드랑이 암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네. 돼지고기를 얇게 잘라가지고 겨드랑이에 오 마이 갓. 붙인다. 진짜요? 네, 그런 문헌들이 나오고. 과학적인 건가요? 실제로 그렇게 문헌에 나오니까 한번 해보기도 하고 하지만 네. 사실 그런다고 딱이 자, 그게 많이 잡히지는 않는데 음.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 땀 냄새 암내가 심한 사람들은 요즘 수술을 많이 하죠. 네. 아포크림 땀새를 파괴하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런 의학적 이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고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가 좀 심할 때는 불쾌하다라고 하면 겨드랑이의 땀샘의 분비가 좀 덜 되도록 생활 관리를 하시면 좋고요. 네. 다한증 치료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좀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지방과 단백질 섭취를 좀 제한하고 음. 탄수화물과 그다음에 야채 이런 위주의 음식들을 네, 네.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만해져서 비습해서 오는 땀은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살 빼는 겁니다. 네. 살이 빠지면 땀이 확실히 줄어요. 그래서 비습한 사람들은 체중 감량하는 것들도 근본적인 치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머리에서 나는 냄새도 막 쉰내가 나고 아이들이? 겨드랑이도 그렇고 네. 음부 쪽도 그렇고 보니까 다 털이 있는 부분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나 봐요. 그 털을 네. 미는 게 도움이 되겠죠, 선생님? 네. 예, 좀 엉뚱하기도 하고 좋은 질문인데요. 응. 모든 땅구멍에 네네. 모공에는 털이 다 있습니다. 이런 데도 팔에도. 그럼요. 네네, 그쵸. 털 없으면 큰일 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털이 네네. 굵으냐 작으냐고요. 네네. 우리 이제 제모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제모하면 털을 제거하는 거에 없애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제모는 털을 뽑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뽑고 나면 거기에 털이 다시 나죠. 네네. 그래서 제모하는 경우에는 자꾸 하잖아요. 그쵸. 제 아내가 결혼을 했을 때 네네. 제 아내가 들으면 싫어하겠군요. 다리에 털이 저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잠잘 때 제 아내 털에 제가 이렇게 찔려가지고 따가울 정도. 그리고 이제 더 이제 힘든 거는 제 아내가 이쁘게 하려고 매일 제모를 하시니까 따가운 그렇죠. 거죠. 면도로 이렇게 네네. 다리를 미는 그래서 상처도 나기도 하는 걸 보고 네네. 제가 선물을 했습니다. 아. 현대의학적 레이저 제모술을 제가 도움을 받도록 했죠. 다리만요? 네, 다리 어. 전체. 근데 지금 너무 좋아하고요. 피부에도 좋고요. 그런데 레이저 제모는 털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털을 가늘게 만드는 거예요. 털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굵은 게 이제 조금 파괴가 돼서 점점 가늘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털은 다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털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털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밀어주면 냄새가 나는 거에 조금 도움이 되나 해서요. 그럴까요? 털이 수북해서 더 세균이 많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건 아닌가? 전혀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요. 거기에서 고이게 되면 네네. 거기에서 훨씬 더 습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털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생각은 제가 못 해봤어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여름에 땀 냄새가 조금 나는데 여러 가지 열심히 해요. 향수도 열심히 뿌리고 옷도 막 갈아입고. 근데 꼭 그렇게 겨드랑이 털을 밀어가지고 그러면 좋아지던가요? 아니 이제 그렇게라도 해야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데 네. 그래서 가끔 세면대가 막히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 도움이 되나 정말 궁금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까 그 땀샘 자체가
구조가 다른 땀샘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서 박테리아가 기생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 땀샘을 좀 파괴하거나 의학적으로 네.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땀샘에서 땀이 많이 나는 거를 예방하는 것,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음식이나 네. 뭐 그런 것들로 하는 것. 그 외에는 뭐 자주 청결하게 하는 게 방법이죠, 뭐. 네. 이거 뭐 어렵네요. 네. 네네네. 네, 선생님 이게 다한증에 속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갱년기가 오시면 이제 막 더워서 부채질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갱년기 다한증이죠. 그래서 이제 갱년기 다한증은 특징이 상체 쪽으로 열이 올라와서 땀이 나요. 얼굴 빨개지시고. 그렇죠. 안면 홍조가 생기고. 음. 그래서 이제 갱년기 다한증은 사실은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네. 이제 후끈후끈 열이 한 번씩 안면 홍조가 생기면서 달아오르고 네. 그러면서 그냥 홍조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땀을 심하게 많이 흘리는 경우 있어요. 네네.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답답하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다한증들은 이제 갱년기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죠. 네. 한의학적으로는 갱년기라고 하는 게 불과 물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심장이라는 거는 위쪽에서 불이에요. 콩팥이라고 하는 거는 밑쪽에서 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진지라 네네. 그렇게 표현이 나오죠. 경수 물수자를 썼어요. 그래서 물이 마르면 그러니까 호르몬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이 네. 마르면 생리를 안 하게 되고 잉태하지 못하죠. 이 물이 마르면 불을 억제 못해요. 물이 밑에 충분히 있고 위에 불을 꺼줘야 네네. 균형을 잡는데 이 또 불은 내려가서 물을 데워줘야 되는데 네. 이게 순환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음. 그래서 이 물이 약해지면 불은 아직 있는데 못 꺼주니까 열이 활활 타오르죠, 불이. 그래서 우리가 장작불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열이 벌겋게 올라오면서 땀이 나게 되죠. 네. 그럴 때 이제 이 갱년기장의 다한증. 그래서 상처 쪽으로 열이 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이 심장의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함으로써 갱년기 치료가 되면 다한증도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고요. 네. 그때 쓸 수 있는 좋은 약재가 바로 지골피입니다. 지골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한증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너무 심하다 싶으시면 한의원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